예. 이 교수의 한국 시 읽기 308번은 김상민 시인의 오렌지입니다. 이거는 이 한국 현대 명시 500이라는 특집 시인 시대의 특집 500명 지금 현재 시를 쓰고 있는 시인 500명을 선정을 해서 2026년 여름호에서 시인 시대 개간지가 마련한 것인데 거기서 읽고 있습니다. 김상미 시인은 1990년 작가세계로 등단했고요. 최근 시집이 우린 아무것도 아니에요와 갈수록 자연이 되어가는 여자 등이 있습니다. 3도까지 한번 쭉 읽겠습니다. 오렌지, 김상미. 시든, 시드는 오렌지를 먹는다. 꽃꽃을 찡하게 울리는 시든, 시드는 향기. 그러나 두려워 마라. 시든, 시드는 모든 것들이여. 시들면서 내뿜는 마지막 사랑이여. 폈던 불 끄고 가려는 안간힘이여. 삶이란 언제나 아무것도 남지 않게 될 때에도 남아있는 법. 오렌지 향기는 바람에 날리고 나는 내 사랑의 이빨로 내 속에 남은 한 줌의 삶 흔쾌히 베어먹는다. 김상미 씨는 오랜 지인입니다. 제가 좀 작가 세계에 좀 늦게 등단을 비슷한 시기에 좀 늦게 등단을 했는데 그때부터 김상민 첫 시집에 대해서 제가 해설을 쓴 적도 있고 뛰어난 시인이죠. 김상민 씨는 나이가 그러니까 90년대 등장이니까 나이가 적지 않습니다. 이 시의 놀라운 점은 이 그러니까 나이 등에 관한 시입니다. 이 한국 이 문학이라는 것이 특히 이 시라는 것이 낭만시 경우에는 이 그러니까 낭만주의가 영국 낭만주의가 그 어린이 그지? 청춘 순수함 어린아이 같은 어린아이의 이 순수함을 이상형으로 여기는 경향이 있어서 시 장르가 서정시 특히 서정시 장르 특히 서정시 장르가 청춘의 그 문학이라고 여겨지는 여겨져 왔습니다. 그런데 T.S. eliot이 음, 음, 근대 문명 서구 근대 문명의 한계를 어, 예감한 예감하여 홍무지라고 불렀던 시인 T.S. 엘리엇이 자신의 대표 평론에서 전통가계의 내재능이죠. 평론인 전통가계의 내재능에서 35세 이후 시를 쓰려면 역사의식, 히스토리컬 컨시어스니스가 있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음, 이를 음, 필자는 해석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이 말은 여러 가지로 해석이 될 수 있죠. 이때의 이 역사의식은 어, 다양하게 해석될 수 있죠. 다양하게 해석될 수 있지만 음, 필자는 근대에서 탈근대로 혁명적으로 전환하는 시대 상황, 그 탈근대성을
그게 선구자인데, 한글성을 인식하지 못한다면, 기본적으로 성인, 어느 정도 성인의 나이가 될 까지, 어, 근대 교육의 과정에 있으면, 당연히 이 낭만적인 사고에 젖어 있게 되는데, 그게, 예를 들어, 35세라는 그런, 어, 낭만적인 환상, 이게 상상력이 아니라 환상, 팬시를 깨달은 뒤에, 그래도 계속해서 치를 쓰려면, 탈근대적인 전환 의식이 요구된다는 음, 말로 필자는 해석합니다. 특히 이 엘리엇이 어, 후반부에 예, 시극, 포에틱 드라마를 주로 작업했는데 예, 그때 등장하는 주인공이 대부분 노인이었고 그 주제가 순교이었다는 사실은 어? 이런 필자의 논리를 뒷받침하는 듯 합니다. 필자가 여기서 갑자기 이런 엘리엇의 음, 음, 문학 세계를 검토한 이유는 인삼의 한국 시인들 대부분이 특히 어, 특히 청년 시절 어? 여러 가지 이유로 잘 알려진 한국 시인들 대부분이 나이가 들면서 그 필력을 상실하고 음, 뭐라 그럴까 선사상 그러니까 그러니까 진짜 선사상이 아니라 사이비 유사 선사상 그 인생을 달관한 듯한 어조로 쉬운 시를 쓰는 경향이 있는데 실망을 주는 거죠. 그 청년 시인들 최근에도 그런 걸 많이 봤는데 김상민 시인은 지금도 그 삶의 에너지를 놓치지 않고 있다는 점에서 필자가 내내 지지해온 보람이 있다고 여겨집니다. 그리고 이러한 김상민의 작업이 헬리어드의 작업과 후반부 작업과 어느 면에서는 통한다고 여겨져서 했습니다. 봅시다, 이제. 그러니까 이 시는 이런 낭만, 이, 이런 배경, 많은 나이가 많다는 배경을 좀 알아야 읽기가 좋아서, 그리고 그런 것들이 보통 우리 한국 시에는 드물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작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시든, 시드는 오렌지를 먹는다. 이게 중요한 말이요. 시드는 오렌지. 이거는 어쩌면 당연해요. 그지? 왜냐면 모든 생물은, 모든 생명을 가진 존재는 태어나면서부터 죽어가기 시작한다고. 그리고 시들기 시작한다고 어, 말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시드는 오렌지.
라는 그 문구는 어쩌면 당연합니다. 그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연하지 않은 것은 그럼에도 당연하지 않은 새로움이 느껴지는 것은 음, 아름다움을 노래하는 시에서 죽어감을 음, 주제로 하기 때문입니다. 물론 보들레르가 현대시의 상징주의 시인, 현대시 시조라 할 수 있을 상징주의인 보들레르가 어, 악의 꽃이라는 시집에서 파리라는 아름다운 도시의 충한 그림을 노래했었지만 그럼에도 서정시 중심의 시세계 수단에서는 꽃과 특히 지금 이 시집 이 500명의 500명의 500편의 500명의 시인의 500편의 시에서도 꽃노래가 꽃과 봄노래가 아주 많다는 점에서도 특이하다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그 인기가 없어. 어찌 보면 독자의 예, 호응이 적을지도 모르는 주제를 대표적으로 택한 것을 용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더 큰 건 시든이라는 첫 단어입니다. 시드는이 이, 음, 시드는이 저거 저 진행형이죠. 음, 시드니 진행형 시들다에 그죠? 시들다 꿀 죽는 거죠. 진행형이라면 시드는 음, 완료형입니다. 요건데 이미 시들어 버린 그런 뜻이죠. 상태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미 시들어 버린 오렌지인데 사실은 아직 그럼에도 계속해서 시들어가고 있는 오렌지를 네티에르로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오렌지라는 제목을 보면 오렌지는 보통 이미지가 좋죠. 어, 오렌지 오렌지라는 오렌지는 문학 예술에서 부정적이라기보다 긍정적이고 낙관적인 이미지가 강렬합니다. 중간에 요거 있어요. 오렌지 향기는 바람에 날리고. 이거 먼저 말해야 되는데, 오렌지 향기는 바람에 날리고라는 말을 쓱 집어넣는데, 이 마지막 3년의 일행인 오렌지 향기는 바람에 날리고는 음, 아주 유명한 오페라 아리아입니다. 물론, 사랑의 달콤한
사랑의 이야기인데요. 필자가 예, 아주 오래전에 누군가를 에게 권유를 청탁을 받고 어, 이 여성을 그 그러니까 여성을 소개할 때 어, 같이 이 오페라를 바로 이 오페라를 관람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분위기가 그 정도로 그 정도로 삶의 찬가 같은 이 오페라의 어, 말하면 대표 아리아입니다. 그러니까 오렌지 향기는 바람에 날리고 요컨대 김상민 시인이 오렌지에 어, 아주 긍정적인 응? 이미지 관습을 오렌지라는 어, 예, 관습 단어죠. 관습이죠. 관습의 아주 긍정적인 이미지를 어, 이미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바로 그 오렌지를 재료로 시들어감의 주제를 음, 검토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렇죠? 거기에 먹는다. 또 하나 주목해야 될, 또 하나 주목해야 할 부분은 먹는다. 즉, 삶의 행위와 직접적으로 연관되어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어, 김상미 시인의 매력은 현대적인 세계관을 탐색하면서도 그것이 그저 추상적이고 이념적인 차원에 머물지 않고 그 세계관을 직접 살아내려고 한다는 점에 있습니다. 이제 근대에서 탈근대로 통용적으로 전환하는 시대에 새로운 탈근대 시대의 담론이나 사회체제를 파악하기 어려워하는 상황이기는 이는 합니다만, 궁극적으로는 그 시대를, 그 시대의 담론을 일상생활에서 살아내게 될 것이라고 전망합니다. 어? 그러니까 빨간대 시대의 일상적 어, 감수성을 선취, 미리 선취, 먼저 여기 미리 취했다는 거죠. 선취하고 있다고 여겨집니다. 바로 이 지점이 김강민 시인의 세계에 관한 문학사적인 평가 중의 하나가 될 것이라 전망합니다. 그러니까 그냥 씹는 오렌지를 먹는 게 아니라 그 오렌지를 먹는 그 뒤에 있는 음, 사상이 중요한 거죠. 코끝을 이미 시들은 거죠. 그리고 여전히 시들어가는 오렌지를 먹는다.
이렇게 시들어가는 오렌지라면, 이게 이제 보통은 부정적인, 그죠? 이러면, 나이듦이라는 것도 관한 생각도 청년 중심 근대 문화에게는 부정적이기 쉽다는 점에서 있지만, 음, 그런 그런 문화를 대변하는 시드는 오렌지라는 현실을 피하지 않고 공연에서 경험하고자 합니다. 굉장히 구체적인 말로 썼기 때문에 내가 추상적으로 자꾸 설명을 해요. 그게 단순히 그냥 그 오렌지 먹는 얘기가 아니라는 거죠. 꽃꽃을 찡하게 올리는 시드는 향기. 향기도 그렇다는 거죠. 그러면 보통은, 이런 경우에는 보통의 태도는, 할수 있는 한 피하려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대부분 다소간의 어려움이라도 뭔가 난관을 피하려는 게 보통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런 기본적인, 말하자면 두려움과 어려움을 모르지, 김상민 시인이 모르는 것 같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러나 두려워 마라. 예, 이게 시쓰는 이유죠. 그러나 두려워 마라. 내가 이게 추상적으로 계속 얘기했지만, 김상민 시인도 추상적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뭐냐면, 시드는 모든 것들이야. 그러니까, 어, 지금 내가 오렌지를 갖고 계속 얘기하면서 전체적인, 시대적인 거라고 설명했지만, 사실은 김상민 시인도 그런 말을 하고 있는 거죠. 시들면서 내뿜는 마지막 사랑이. 두려워하지 말라는 이유가 뭐냐면, 이게 어떤 상황에 있든, 그러니까, 근대의 마지막을 붙잡고 있는 상황에 있든, 어떤 사람들이에요? 이게 뭐예요? 대부분의 음, 음, 일자리를 가진 사람들의 심정이겠지만, 그죠? 왜냐하면 AI와 로봇으로 등장으로, 예. 응? 그러니까 뭐 거의 이게 그러니까 남 얘기가 아닌 거죠. 그러니까 남의 얘기가 이렇게 어쩌다 운이 나쁘게 시드는 오렌지를 먹게 된 운이 사람들의 이야기라기보다 어쩌면 우리 모두의 이야기일지도 모르는데, 그러므로 그러나 두려워 마라 라는 김장희 시인의 격려와 편안의 귀를 기울이게 됩니다. 그렇죠? 음, 그 이유가 뒤에 있죠. 시들면서 내뿜는 마지막 사랑이요. 켰던 불 끄고 가려는 안간힘이요. 시들면서 내뿜는 마지막 사랑이요. 그러니까 오렌지에게서도 꽃꽃을 찡 울리는 향기. 그래? 그런 마지막까지 선택하고 지 않을지도 모를
오른쪽에서도 향기가 나듯이 그런 게 어쩌면 생명을 부여받은 모든 존재의 응? 뭐랄까 소명, 콜링일지도 모르는데, 그죠? 이게 소명일지 모른다고 말이죠. 생명을 받았단 말이죠. 생명을 왜 받았을까? 라고 그럴 때, 그러니까 생명의 어, 존재 마지막까지 할 수 있는, 어쩌면 꼭 해야 하는 유일한 일은 사랑인 것이라는 점에서 마지막 사랑이라고 이라는 명사가 사실은 씹으면서 내뿜는 이라는 동사로 유별나게 강조될 수 있습니다. 음? 그리고 이런 강조는 두려워 마라, 두려워하지 않아야 할 이유이기도 합니다. 엘리엇은 엘리엇과 대비하고 있는데 엘리엇의 희곡들의 순교 의식도 거의 같은 맥락에서 들을 것 같습니다. 이는 1년의 마지막 행, 샀던 불도 불 끄고 가려는 안간힘의 극적인 표현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죠? 음, 그러니까 삶의 의미가 있으려면 내 삶이 의미가 있는지 또는 어, 마지막에서 의미가 있었는지 확인할 수 있는 좋은 징조 중에 하나가 바로 이런 뭐지? 종료 행위일지도 모릅니다. 음, 갑자기 햄릿이 생각이 납니다. 햄릿의 경우 셰익스피어 다른 경우도 마찬가지네. 히어의 셰익스피어의 햄릿의 경우 어, 오막에서 덴마크 왕조가 왕가가 어, 전부 몰살하는 상황이 벌어지면서 노르웨이의 공식 합병되는 되는데 그때 이 선과 악의 이분법으로 요건데 악당과 영웅과 악당의 이분법을 으로 굳이 설명하자면 악당의 특징은 느닷없이 정리하지 못하고 어, 가버리는 존재라면 어? 영웅의
작별 방식은 마지막 장면 씬이 어, 햄릿의 영웅 장면 또 끝나는 것으로 어? 끝나는 것으로 좀 종결 지어주는 게 대표죠. 이로 뭐야 바로 이게 불 끄고 켰던 불 끄고 하려는 안간힘 힘들지만 힘들겠지만 켰던 불 끄고 가고 끄려는 안간힘으로 특징 지어집니다. 요거를 요렇게 얘기하면 이게 맞나 싶지만 거기서 왜 그게 있어요. 어, 햄릿과 결투를 했던 레어티스가 죽어가면서 마지막에 클로디우스의 뭐랄까 암살 계획을 폭로하고 함으로써 신사 젠틀맨 음, 답게 젠틀맨으로서 죽는 것도 모습을 이런 구분법으로 비교할 평가할 수 있습니다. 물론 햄릿이 그 직전에 자신의 어, 누이 오피리아 죽음에 관한 사과를 정식으로 함으로써 그지 신사들의 전투 장면이 되기 시작했지만 마지막에 왕의 그 뭐랄까 악한 고 비겁한 계획을 폭로함으로써 그지 음, 덴마크 왕국이 비참한 종말이 아니라 비극. 그럼에도 물론 종말이기는 하지만 그럼에도 제대로 된 햄릿의 비극으로 끝나게 되는 되, 는 이유가 됩니다. 그죠? 그러니까 껐던 불과 왕비의 경우에도 어, 햄릿이 햄릿에게 주려던 독이 든 잔을 마시고 죽으면서 또 그 긴박한 죽음의 순간에 바로 이거 죽음의 순간에 햄릿이 아유 햄릿이 초반부에 음, 왕비에게 했던 비난 남편의 죽음 직후에 음, 어쩌면 불륜이었던 음, 동생과의 서로는 이 잘못이라는 점을 반성하고 음, 왕의 음모라는 사실을 밝히는 점
왕비의 존재감이 이극 중에서 가장 크게 드러나는 점, 동물원 안간힘을 잘 드러냅니다. 그러므로 바로 이 논리, 이런 음, 논리에 따르면 왕비도 어? 피인으로서 제대로 사망했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음악에서 여러 명이 있게 되지만 제대로 듣지 못한 사람은 클로디우스 뿐입니다. 그가 왕이었을지라도 죽은 이후에 삶에서 저주를 받을 것임을 이런 식으로 분석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승리를 이해하는, 이해하는 사람만이 영혼의 구원을 어느 정도 응답을 할 수 있습니다. 이는 소위 나이 듦의 과제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김상민 시인이 이 시를 아이들 등 사람들만을 위해서 쓴 게 아니라는 것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어느 한 공동체의 구성원이 되기도 하고 또 회사 정리, 음, 누구나 어, 만나면 헤어지기 마련이라는 음, 운명을 가지고 살지만 제대로 잘 살아가는 사람의 모습의 가장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가 바로 이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죠? 네, 뭐 회사하거나 하거나 어, 탈퇴를 할 때 이런 음, 신사와 풍녀다운 멋진 모습을 보일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고. 그게 어쩌면 공동체를 유지하는 기본 틀일지도 모릅니다. 소위 깽판 진다 그러죠. 그런 사람이 있어요. 뭘 정말로 착각하는 거죠. 삶이란, 왜냐면 글에 써 있어요. 그래서 3년에서 이 교훈, 내가 이렇게 길게 교훈을 얘기했는데 1년과 2년을 거치면서 발견한 교훈을, 삶의 교훈이죠. 삶과 죽음의 교훈을 3년에서 정리합니다. 혹시 이런 식으로까지 생각을 깊이 안 했을 수도 있으니까. 삶이란 언제나 아무것
또 남지 않게 될 때도 남아있는 법. 멋진 말인 것 같죠? 그러니까 삶이란 음, 조금 앞에서도 남아있는 것이 일단 음? 요건데 삶 속에 죽음이 있다고 할 수 있는데 반대로 죽음 속에도 삶이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어, 황무지, 엘리오스 얘기를 했으니까 엘리오스의 황무지의 당시 황무지의 이 주제를 한마디로 내 얘기예요.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Death in Life에서 Life in Death로 가는 여정의 모색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근대 문명이 붕괴해버린 물론 20세기 초의 모습을 어, 음, 모습에서 그 내면을 본 거죠. 겉모습은 좋았죠. 서구 세계의 겉모습에서 엘리엇이 붕괴하는 내면을 폭로했지만 그래서 Death in Life, 즉 삶의 내면의 엄정한 죽음의 모습을 황무지라고 규정했던 것인데 그렇다고 해서 허무주의 음, 아니에요. 그런 것이 라이프 인데스 다 무너져버린 황무지에서도 자기 자신의 작은 땅이나마 개간하고 살아가기 다시 살아가기 시작해야 한다고 암시하고 이렇게 땡깁니다. 뭘로 암시했냐면 어, 힌두교 동양 사상 특히 힌두교 사상을 빌어서 그 동양 영종 사상을 어, 서양 서양 그리스도교가 동양 사상을 과 보호하여 구원의 길을 음, 구경하리라고 암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바로 그 얘기죠. 그래서 엘리트 생각이 났어요. 언제나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게 될 때, 그리고 다 붕괴될 때, 여기서는 시들고 시든 오렌지 같을 때, 그러니까 삶이 시든 이미 시든 거죠. 그리고 그러면서도 시간의 흐름에 갇혀서 계속 시드는 오렌지 같아질 때라도 여전히 꽃끝을
씩 울리는 시든, 시드는 한계를 아직 갖출 수 있으니, 두려워, 두려워 마라. 나는 이탈론을 수용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아무것도 남지 않게 될 때, 나도 언제나 뭔가 삶의 기운이 남아 있는 법이니까. 응? 그죠? 아주 멋진 말이고 좋은 말이에요. 네, 마지막 연으로 가겠습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 무슨 얘기가 나왔냐면 오렌지 향기는 바람에 날리고가 나오는 거예요. 이거는 아주 긍정적이고 어떤 문화적 향유의 기여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 오렌지 향기는 바람에 날리고를 알아듣는 사람은 이게 얼마나 밝고 아름다운 향유, 문화적 향유인지 안단 말이죠. 즉, 음, 즉, 나이 들면, 이게요, 지금 시대에 특히 최근에 억만장자, 아, 장자들이든 미국 실리콘밸리의 인사들이 불멸이나 노화 방지 자신들이 번 돈을 아낌없이 투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가장 큰 약점은 나이 듦의 개념이 일치적이고 이라는 음, 차원에 북한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던데 볼품없이 늙어갈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비판을 할 수 있습니다. 나이 듦이 제대로 이루어지려면 두려워 마라는 자세를 가지고 있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건 마지막 3년의 일행이 간접적으로 말하죠. 문화적 음? 의학 적일 수도 있습니다. 물론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래서 간접적으로 말하는 것 같아요. 물론 영적인 차원 등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문화적인 그지? 축적 또 큰 힘을 발휘할 것임에 틀림없습니다. 그래서 오렌지 향기는 바람에 날리고 이렇게만 써놨어요. 오렌지 이걸 몰라도 되는 거죠. 그냥 오렌지 향기는 바람에 날리고 그러니까 이런 오페라의 아리아라는 사실 아리아의 제목이라는 사실을 모르더라도 그죠? 이시가 시든 시드는 오렌지에 관한 시라는 점에서 특히 그럼에도 여전히
위력을 발휘하는 오랜 향기를 가지고 있다는 점에서 어, 해석을 자연스럽게 인데 지장이 역시 그죠? 굳이 오래 나 이거 오페라 제목인지 몰라 아리아 제목인지 몰랐어요. 그래도 상관없어요. 나는 내 사랑의 이빨로 아, 내 속에 남은 한 줌의 삶을 참 흔쾌히 베어먹는다. 김성민 시인의 아까 강점은 활근대성의 그, 모세 이 중에서도 그 아직 충분히 도래하지 않은 탈근대 시대를 온몸으로 실제로 일상생활에서 살아냈다는 그 강점, 시인의 시적인 강점과 특색이 응? 일단 점에 있는데 그건 오렌지와 인간, 이- 응? 뭐야? 먹고 먹히는 약육 강직의 후기들인데 많은 군대 시대까지 원시 시대부터 군대 시대까지 그 역사를 포함하면서도 어, 초월하는 뭘로 초월했어요? 사랑의 이빨로 초월하는 삶은 배경이 삶의 모습을 보여주고 보이는 마지막 시내에서도 잘 들어 그렇죠? 음. 흔쾌히 그렇죠? 그 운명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죠. 흔쾌히 배워 먹을 수밖에 없죠. 음, 그 한번 읽겠습니다. 오렌지 김상미 시든 시드는 오렌지를 먹는다. 코끝을 찡 울리는 시드는 향기. 그러나 두려워 마라. 시든, 시드는 모든 것들이야. 시들면서 내뿜는 마지막 사랑이여. 폈던 불 끄고 가려는 안간힘이여. 삶이란 언제나 아무것도 남지 않게 될 때에도 남아있는 법. 오렌지 향기는 바람에 날리고 나는 내 사랑의 이빨로 네 속에 남은 한 줌의 삶 흔쾌히 베어 먹는다.